메르스 환자들이 결국 숨지고 3차 감염자까지 생겨나면서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만나 예방법과 대처법 알아봅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처음으로 글로벌 앵커 기업이 진출하게 돼 앞으로 다른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지역 부동산 값이 치솟으면서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불법 중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마초를 입으로 삼켜 위장 속에 숨겨서 들어오던 30대 회사원이 마약 탐지견의 활약 덕분에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메르스 환자가 숨지고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겼던 지역에서도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을 찾는 시민들이 부쩍 느는 등 위생관리를 평소보다 더 철저히 하는 모습인데 인터넷상에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메르스 관련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감염됐다 그래가지고 메르스. 그래서 이제 마스크하고 뭐 세니타이저 바르면 좀 낫다 그래서 그냥 여행 온 김에 공항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끼고 왔어요. 대구국제공항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수화물을 찾는 승객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백화점은 손세정제,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의 지난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에서 3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구매하시는지? 살균제, 그다음 손 한 번에 씻는 거, 그다음 마스크. 특히 메르스 감염자가 대구의 한 병원에 있다는 내용도 인터넷과 SNS에 퍼져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이게 SNS로 통했는지 모르지만 뭐 있다고 얘기가 지금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면서도 좀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들긴 듭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해당 병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는 2명의 의심 환자가 치료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판정돼 모두 퇴원했고 경북에서는 수도권에서 이송된 2명의 환자가 격리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구, 경북에서는 의심 환자는 아니지만 5명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그나마 대구는 사정이 좀 나은데 경북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들이 격리병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시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혜숙 씨는 중학생 딸을 수학여행 보내놓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남이섬, 에버랜드 등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수도권을 도는 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이 걱정되죠.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엄마들도 좀 그러신 편이고요. 학교 측은 마스크를 지급하는 한편 일부 일정을 취소해 빨리 돌아오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중3 소풍은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르스가 발병하면 치료가 마땅치 않습니다. 신종플루는 타미플루란 치료제가 있었지만 메르스는 특효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가더라도 직접 치료가 아닌 열을 떨어뜨리거나 기침을 멎게 하는 대증 치료가 고작입니다. 지역의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등 7개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이 격리 필요가 있는 환자들을 맞도록 지정됐는데 병실 내 공기를 특정 공간으로 빼내는 음압 장비가 완벽하지 않은 간이시설인데다 검사체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혈액이나 객담을 채취해 대구로 보내야 합니다. 재난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에는 지역 주민들은 실제로 갈 수 있는 병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실제 지역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한다면 대증 치료를 하다가 심해지면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이번에는 메르스가 어떤 질병인지 또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의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메르스에 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첫째로 이 메르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바이러스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매개되는 감염 질환으로 주로 중동 호흡기 증후군 질환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짧게는 한 3일, 길게는 14일 후에 호흡기 증상, 발열과 기침, 그다음에 인후통, 그다음에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고 일부 환자에게서는 한 20-30% 정도에서는 오심, 구토, 설사 같은 위장관 증상이 동반되는 질환이며 이 질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률이, 치명률이 비교적 다른 질환에 비해서 한 40%에서 한 50% 정도 되어 있는데 높은 것이 다른 질환과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전염력은 높지 않으나 이제 치사율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메르스는 또 건강한 사람들은 잘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문헌보고 차이 있지만 한 90% 이상이 면역 저하자 환자입니다. 그래서 뭐 당뇨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심장이 안 좋다든지, 그다음에 신부전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만성 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암 환자들, 그다음에 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90% 이상 발생하고 또 예후도 연령이 많은 사람들, 60세 이상이나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해서 이 치명률은 아마 사스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것이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 손도 많이 씻고 하거든요. 애기들 걱정은 별로 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연령이 많으신 분들, 그런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또 만성질환들이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중동 지역 여행을 가급적 자제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그 다음에 그런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피하고 그런 환자들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접촉을 했다면 길게는 잠복기 14일 정도니까 14일 이내에 고열, 대부분 그 메르스 발생 환자들의 임상 증상을 보면 발열이 98% 정도 동반됩니다. 대부분 열이 있습니다. 열이 있고, 그 다음 기침이 한 96%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오한과 호흡기 증상이 한 70-80% 정도 있으니까 그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르스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오늘 지역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들과 간담회를 갖고 메르스 예방과 차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오늘 준하경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메르스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본청과 시군 방역대책 비상반 운영과 24시간 연락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논의하고 해외 입출국자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거점 병원의 음압병실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과 지역병원 등도 메르스 관련 안내 문구를 병원 곳곳에 붙이고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 의심 환자가 지역병원을 방문할 경우에 지역보건소에 즉시 연락하도록 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담게 될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최근 기업 유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글로벌 선도 기업이 진출합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기업 보쉬인데 앞으로의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반 공사가 한창인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유치가 확정된 여교의 기업은 모두 30개. 이 가운데 8개는 수도권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앵커 기업이 없어 중소기업 단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그러나 독일 보시사 입주로 이런 걱정을 어느 정도 덜게 됐습니다. 연매출 59조 원의 세계적 자동차 전문 기업인 보시사는 향토 기업인 경창과 손을 잡고 세계 최초로 모터에서 날개까지 와이퍼 시스템 전 공정을 갖춘 공장을 대구 국가산단에 짓기로 했습니다. We will be able to be a full system supplier for wiper systems in order to secure our leading position
in the wiper system market. 총 투자 규모는 2천억 원으로 내년 1월에 공사에 들어가 연말부터 제품 생산을 시작해 2020년까지 연매출 3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전후방 산업 연계 효과가 큰 글로벌 앵커 기업의 유치는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 기반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사가 우리 국가산단에 오게 됨으로써 이제 국가산단이 글로벌 기업 유치에 신호탄을 쌓아올렸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구의 미래가 걸린 대구 국가산단이 조금씩 희망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최근 지역의 부동산 값이 치솟으면서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불법 중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불법 행위를 없애겠다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한 주택가. 전신주마다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전단지가 여기저기 나붙어 있습니다. 전단지에는 15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직원을 모집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임을 하는 부동산이 자리에 앉아 전화로 이제 하는 거예요. 땅을 내가 판다든지 이렇게 물건을 팔게 되면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뒤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최근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불법 중개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불법 중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를 안 시킴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업계에 막대한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소가리를 하는 것은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동안만 화물차 1톤가량의 불법 광고물을 거둬들이는데 아파트 분양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 광고물이 태반입니다. 그 불법 광고물 전담화를 편성해서 이제 단속도 하고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니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불법 광고물이 아직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거래 과정에 잘못된 일이 생기더라도 일부 보상받을 수 있지만 불법 중개인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환경단체들이 4대강 벌레라고 부르는 큰빛 이끼벌레가 낙동강에서 발견됐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큰빛 이끼벌레가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출현해 생태계에 문제가 우려된다며 낙동강보의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큰빛 이끼벌레는 물이 고인 곳이나 부영양화가 진행된 곳에서 많이 번식하는데 이 벌레의 출현은 조류 증식에 따른 녹조의 전 단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마초를 밀반입하려던 30대 남성이 대구공항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대마초 뭉치를 삼켜서 몸속에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마약 탐지견의 예리한 후각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국제공항의 승객들과 수화물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마약 탐지견 결해의 임무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보다 만배나 뛰어난 예리한 후각으로 수화물과 승객의 몸을 샅샅이 검색합니다. 결해의 특징은 마약 냄새를 한 번 맡으면 끝까지 추적하는 건데 지난 4월 30일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중국에서 대마초 6.47g을 밀반입하려던 부산에 사는 회사원 35살 A씨를 적발한 겁니다. 탐지견들이 저희 핸들러들한테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을 정확히 해서 마약이 있다라고 이제 재짐작을 한 거죠. A씨는 세관 조사에서 대구에 도착하기 전 중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돈 얼마 정도? 대만도 우리나라도 다른 중국도 저기 처음 하지만 마약 탐지견의 계속된 반응에 의심을 품은 세관 측은
위 내시경 검사를 한 끝에 A씨의 위장에서 대마초 뭉치 2개를 발견했습니다. 검찰과 합동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해서 위 속에 은닉되는 걸 발견하게 됐고 초반부터 좀 스스로 시인을 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것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구세관은 적가항공사 취향으로 대구공항을 오가는 승객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마약 탐지견을 활용한 마약류 검색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쯤 승객 189명을 태우고 대구를 출발해 제주로 가려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출발 직전 기체 이상이 감지돼 정비를 하고 2시간 뒤에 출발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랜딩 기어에 이상 신호가 감지돼 점검을 거쳐 출발했다며 환불을 요구한 승객 7명에게는 돈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3월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과 아파트 승강기 공사 대금 등 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5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전임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이 관리비 횡령 혐의로 사법 처리된 뒤 새로 선출된 김 씨가 관리비 통장과 도장을 보관해 왔습니다.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권오을 인재영입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경북 인재 육성과 인재 영입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권 위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대구 경북이 야권의 도전에 직면했다며 관료 출신 국회의원이 많은 구도에서 탈피해 직군을 다양화하고 지역 소통형 인물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오늘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마련한 대구 경북 섬유 수출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지역 섬유업체들은 최근 엔화 약세로 수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운 중국과 산업용과 부품 소재에 강한 일본 사이에서 한국 섬유가 낀 상태라며 고부가 가치 섬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4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제주도에서 오늘 폐막한 가운데 대구는 9위, 경북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본리초등학교와 경상중학교가 야구 동반 우승을 하는 등 금메달 22개와 은메달 14개, 동메달 31개를 따내 9위에 올랐습니다. 경북은 롤러의 김경서와 역도의 이선미 선수가 3관왕을 차지하는 활약에 힘입어 금메달 33개와 은메달 25개, 동메달 45개로 종합 4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4일 동성로에서 성소수자의 축제인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예정된 가운데 대구 중구청은 기독교 단체가 이날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며 안전 문제로 대구백화점 앞 야외 무대 사용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는 자신들을 방해하고 충돌을 유도하는 기독교 단체의 행사를 막지 않고 퀴어 축제 자체를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동성로 주변에서 문화축제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국가관리연한항 11곳을 지정해 개발권은 정부에 두고 관리 운영권은 지자체에 위임했지만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관리 운영권을 돌려받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지정학적 유충지이자 관광명소인 울릉항과 후포항, 흑산도항, 거문도항 등 연안항 6곳에 출장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 17일까지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접수 부문은 지역사회개발부문과 사회봉사부문, 선행효행부문 등 3개 부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